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6대 광역시 중에 광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내일 오전, 오늘 오전 중에요. 다시 한번 오후나 대전 또 올려드릴게요. 일단 광주 보겠습니다. 시장 보시면 저는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사라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6대 광역시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예요. 한국부동산원 자료 일단 썼습니다. 100% 믿지 말고 이제 흐름만 보시라 그랬죠,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속 하락입니다. 전국이 6대 광역시도 서울 수도권도 하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하락이 그렇죠. 여기 빨간 걸 해놓은 건 이제 광주입니다. 광주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폭이 작기는 한데 좀처럼 주는 기세가 아니라 약간 늘어났죠. 그 세종시가 조금 대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상황 보시고 광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3월 18일까지 상황인데요. 자, 광주광역시 그 거래 빈도, 거래 가격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나타내는 점도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억 2억 올라가면 이렇게 점이 찍히고 내려간 거래는 밑으로 찍힙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가요? 이렇게 하락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전에 좀 그렇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계속 이제 하락 지표를 나타내고 있죠. 광주광역시가 이제 4월 달에 3,6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들어서면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확실하게 조정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럼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게 3월입니다. 3월 달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시장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9월 이후부터 작년 이렇게 조금 하방 압력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이 3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다시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확연하게 이렇게 하락 거래가 좀 더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광주 북구의 첨단 이지구 중흥 S클래스도 최고 거래가 8억 7천만 원에서 5억 천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1월 2월 얘기예요. 지금도 이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못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무등산 아이파크 광주에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2017년이에요. 보시면 3억 천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8억 3천. 2배 반, 3배까지 갔어요. 3배는 아니지만 2배 반을 넘어섰죠. 2배 반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019년도에 잠깐 멈췄다가 쭉 타고 올라갔죠. 코로나랑 겹치면서 쭉 올라갔다가 2023년도에 일단 하락 쭉 합니다. 했다가 다시 한번 그 활성화 정책으로 쭉 올랐다가 다시 이제 또 이게 여기 쭉 올랐다가 지금입니다. 2024년 3월 약간 내리고 있어요. 다시 하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써놨잖아요. 4월 달에 3,600세대가 입주합니다. 하방성이 되게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땐 2017년인데 이제 2019년이면 한 요 정도 가격대잖아요. 요 라인까지는 좀 밀려서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시장을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첨단 이지구 중형 클래스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2015년에 어때요, 여러분? 2억 5,850이에요. 7억까지 갑니다. 거의 뭐 4배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찾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렇겠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 마지막 끝에 사신 분이 영끌 사신 거죠. 지금은 이제 5억대입니다. 5억대. 여기 4억, 5억 밑으로까지 내려왔어요. 4억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작년 9월 2020년 하반기였죠. 쭉 내려왔다가 쭉 탔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 3월 3일 5억 3,600 찍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이쪽에 몰려 있죠. 그러면 이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입주 물량과 매매 물량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겠죠, 여러분. 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광주 남구, 북구, 광산구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옵니다. 제가 3,600세대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보시면 어때요? 3,200세대, 315세대. 그 전에 2월 달에도 이미 2,200세대 들어오면서 이쪽에 약간 하방 압력이 살짝 닿습니다. 닿는데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그게 이제 시장이 지금 약간 혼조세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죠. 이 4월 달에 북구에 이 우남 산단지가 3,000세대가 들어오는 게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서 중간에 2월, 4월에 죄송합니다. 한 5,000세대 정도 빠지고 나서 나머지 3,000세대가 쭉 연말까지 해서 9,795, 9,800세대가 입주합니다. 평소 전년 입주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광주는 확실하게 하향 조정 기간을 겪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광주 지역에 9,800가구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2배 수준입니다. 4,966개. 작년에 입주 물량이 조금 적어서 광주가 좀 강세를 보인 것도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이게 1월, 2월인데 지금은 피가 조금 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좀 앞방에 갈 텐데요. 광주 상무센 출자회라고 아실 거예요. 광주 분들. 저 상무역 있죠. 전철 그 앞에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분양 청약 경쟁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39대 1. 지금 어떻냐? 분양권 현재 무피 또 마피까지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때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대 1로 뭐 최고 경쟁률이 타입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무피다. 그러면 2년 동안, 1년,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손해죠. 분양 잘못 받은 거죠. 고분양가. 광주 교도역에 모아 알가가 이제 또 있으면 이제 입주하잖아요. 한 1년 반, 2년 있다가 2년이죠. 84A제곱이 인기가 좋았는데 33대 1이었어요. 분양가 7억 1천. 현재 무피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입주가 이제 많다 그랬잖아요. 9,800세대 가까워 거의 1만 세대죠. 게다가 분양이 또 많습니다. 2만 세대 정도 조금 넘게 분양을 해요. 광주 지역에. 그러면 광주 지역은 대체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입주 물량 많고 분양 물량 많으면 분양가가 이제 좌우하겠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광주 분양한 거 청약 좀 실패한 거 있잖아요. 그 분양가가 지금 이렇게 광주 상무나 이쪽에 했던 것보다 뭐 입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분양가가 이거보다 저렴해요. 저렴한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많이 약한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실 필요 없고 기사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광주 분들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시장의 하방이 엄청 강할 겁니다. 특히 북구에 몰려 있습니다. 북구에 사시는 광주 분들은 시장 충분히 기다리시고 뭐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마련 이런 것도 천천히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도 넘쳐. 3월에 힐스테이트 신영도 뭐 1,600가구 분양했잖아요.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2024년 올해 이제 벌써 이제 좀 있으면 4월인데 한 8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거의 18,000가구 분양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광주 지역 조금 하반기에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그 와중에 매매 물량이 또 많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보시면. 지금 4,000개, 5,000개 했던 이 영끌 시절에 그 물량이 갑자기 2022년 하반기에 미국 금리 올리면서 매물이 좀 갭 투자하신 분들이나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이 좀 위기를 느꼈는지 물건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잠시 2023년도 1월에 활성화 정책이 나오니까 조금 줍니다. 주는데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다시 늘어나요. 다시 늘어나다 9월달 이후에 분위기가 확 꺾였죠? 꺾이니까 급증합니다. 매물이. 급증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 시장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는 소유주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 중에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물량이 있고 입주 물량도 있고 매매 물량도 있고 입주 물량도 있고 충분히 조급하게 뭐 주택을 마련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많이 가보시고 또 내고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발품 많이 안 팔고 좋은 집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충분히 그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간 충분히 갖고 접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일단 매물이 많아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팔려는 게 많은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늘고도 있지 않습니다. 역대 최대의 2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분양 물량에다가 매물도 많은 데다가 매물이 2만 건에 다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만 건이에요. 아실 자료인데 역대 최대 2만 건에다가 입주 물량이 1만 건에다가 매도 분양 물량이 또 말씀드린 대로 2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심리들이 분산 효과, 대치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광주가 한 27만 세대 정도 되시거든요. 됐는데 그러면 23만 세대네. 23만 7,800세대인데 이 물량이 거의 13% 넘어요. 14% 돼요. 보통 통상 5에서 6%가 적정 물량이거든요. 거의 2배예요. 그래서 결론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전망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요. 후년 되면 조금 낮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멸실 물량이 또 많으면 이게 이제 상세 효과가 있는데 올해 또 그렇게 멸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광주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6, 7년, 7, 8년 사이에 나올 게 한 2만, 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죠. 시장에 매물이 많다. 입주를 하는 물량이든 분양 물량이든 매매 물량이든 충분히 쌓여 있다. 이거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매수 내지 마련하시면 되고 이 주택에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주택이 좀 광주에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잘 판단하셔서 유동성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입주 몰리는 기간에 역전세가 또 벌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광주에 그 경매 물건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시장 정말 조심해서 대처하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는 결론적으로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9월 이후에 접근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광주에 계신 분들은 또 서울에 계시거나 타지방에 계신데 광주에 주택을 사두신 분들은 자산에 어떤 레버리지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라면 빨리 차익이 없더라도 일단은 좀 조처를 한 다음에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여유가 있다고 가정하면 굳이 뭐 내려가고 막 그럴 때 파시는 것보다는 몇 년 좀 조금 기간을 가지시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체크는 본인이 잘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어떤 전망 뷰는 광주시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드디어 이제 투자했던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입주 물량들이 이제 많이 터지고 있고 만세대면 많거든요. 터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이 3만 5천 세대인데 세대 수가 한 130만 세대 넘거든요. 한 140만 아파트 쪽으로 거의 한 160만 세대 돼요. 세대 수로는. 그럼 비교해 보시면 30만하고 3, 5, 15, 5배 정도 되잖아요. 5배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 적정 물량이 3만 5천에서 4만 원인데 지금 10,000원이니까 벌써 좀 많잖아요. 그쵸? 서울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잘 좀 정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더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좀 천천히 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다른 5대 광역시도 올해도 35만 채 입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조금 할 텐데 아마 0.5, 0.7에서 많으면 1% 정도 할 거예요. 그거 갖고 대한민국이 옛날에 저금리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잘해야 아마 한 3% 정도? 0.5 내릴까? 그것도 뭐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광주광역시에 대한 어떤 제 전망은 하반기에 조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조정장이 펼쳐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대전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